새벽 7시 30분. 서울 시내 한복판이 벌써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모두들 똑같은 표정입니다. 피곤하고 무표정하고 각자의 일상에만 몰두한 채 앞만 보며 걸어갑니다. 그 사이로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걸어옵니다. 26살 민수입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무척 중요한 날입니다. 대기업 면접 날이거든요. 민수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계속 납니다. 자꾸만 시계를 확인합니다. 9시까지 면접장에 도착해야 하는데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길모퉁이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젊은이, 젊은이. 민수가 고개를 돌립니다. 거기에는 60대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습니다.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고 손톱 사이사이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습니다. 노인의 입술은 추위로 인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노숙자입니다. 따뜻한 물 한 모금만 부탁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간절합니다. 떨리는 손을 내밀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는 잠시 멈춰 섭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민수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노인의 떨리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의 가슴 한편이 뜨거워집니다.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저 할아버지는 지금 더 절박해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민수는 결심을 하고 근처 분식집으로 향합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입니다. 오늘 면접 후 점심값으로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아저씨, 국밥 하나랑 따뜻한 물 한 잔 포장해 주세요. 분식집 사장은 민수의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따뜻한 국밥과 뜨거운 물을 포장해 줍니다. 민수는 그것을 들고 노인에게 돌아갑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노인은 민수가 건네는 국밥을 받아들고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비록 자신의 마지막 용돈을 써버렸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천천히 드세요. 몸 따뜻하게 하시고요. 민수는 노인에게 인사를 건네고 면접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졌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수가 면접장으로 향하며 걷고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민수는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가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 혼자서 민수를 키워왔습니다. 어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시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가게 앞에 서 계십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에 갈 때도 민수는 어머니 가게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친구들이 새 옷을 사 입을 때도 민수는 형에게 물려받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민수의 가슴은 아렸습니다. 엄마, 제가 꼭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수는 어머니께 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만 건강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무릎이 아파 잠을 설치시는 것을, 혈압약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을,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계시는 것을,
그래서 민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틈틈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동네에서는 아무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서 공개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수십 번 고쳤습니다. 서류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민수는 기뻐서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면접만 잘 보면 돼. 우리 아들이 못할 게 뭐 있냐. 어머니의 격려가 민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는 민수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비록 소박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면 돼. 우리 아들 잘할 거야. 어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집을 나선 민수였습니다. 면접에 합격하면 월급으로 어머니께 새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더 이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민수가 면접장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1층 로비부터가 화려합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하고 천장에는 값비싼 샹들리에가 걸려 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봅니다. 어젯밤 정성스럽게 닦았지만 여전히 오래된 티가 납니다. 정장도 몇 년 전에 산 것이라 조금 작아졌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니 초라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에는 이미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모두들 민수보다 훨씬 잘 차려입었습니다.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 민수는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계속 납니다.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막상 이 자리에 앉아보니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김민수님, 드디어 민수의 차례입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넓은 회의실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중년 남성들입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를 훑어봅니다. 앉으세요.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습니다. 면접관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보세요. 민수는 준비해온 멘트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게 나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좀 더 크게 말해보세요. 면접관의 지적에 민수는 더욱 위축됩니다. 다시 자기소개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크게 말하는 바람에 어색해집니다. 학점이 3.2네요. 좀 아쉽지 않나요? 그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변명으로 들리네요. 다른 학생들도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데 면접관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집안 사정은 어떤가요? 부모님 직업은? 어머니께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요? 돌아가셨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그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해외 출장도 많고 야근도 잦은 편인데 집안일 때문에 지장받지 않겠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도요. 아프시면 어떡하려고요?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리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경력도 없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 보이는데 솔직히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면접관의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민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민수는 참고 있던 것이 터집니다. 비록 경력은 없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하고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면접관들이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면접관들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민수는 최선을 다해 답변하지만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민수의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입안이 바짝 마릅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가 면접실 문을 두드립니다. 면접실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이 커집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침에 길가에서 만난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회색 머리, 값비싼 정장, 그리고 품격 있는 모습. 아침에 봤던 누더기 차림의 노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면접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회장님, 3명의 면접관이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90도로 깊숙이 인사를 합니다. 아까까지 민수를 차갑게 대하던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면접을 보고 싶어졌어. 노인, 아니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목소리도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위엄이 있고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분이 진짜 회장님인가? 아침에 내가 국밥을 사드린 그 할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 회장은 천천히 민수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민수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회장이 면접관들에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면접실 한켠 소파에 앉습니다. 면접관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회장이 직접 면접을 참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면접관 한 명이 어색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날카로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의 시선을 받으며 앉아 있으니 더욱 긴장됩니다. 손바닥에서는 더 많은 땀이 납니다. 지원 동기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면접관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민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조용히 민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수의 마음을 읽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면접실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회장에게 집중됩니다. 김민수 씨. 회장이 민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아침에 나를 본 적이 있나? 순간 면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면접관들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입니다.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결국 민수는 솔직하게 답하기로 결심합니다. 네, 보았습니다. 어디서? 길가에서. 주위에 떨고 계셔서.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오릅니다. 면접관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지원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민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솔직하게 말하기로 합니다. 따뜻한 국밥과 물을 사드렸습니다. 면접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아까까지의 예리한 모습에서 온화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왜 그랬나? 회장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셨습니다. 주위에 떨고 계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민수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습니다. 계산된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돈이 많았나?
회장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아니요. 오늘 면접 보고 점심 먹을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그 돈을 썼다는 말인가? 네. 민수의 대답에 면접관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들도 길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후회하지 않았나?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민수의 답변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돈은 없어졌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옵니다. 면접관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김민수 씨, 회장이 민수 바로 앞에 섭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민수가 고개를 듭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칩니다. 회장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합니다. 진심입니다. 계산이 아닌 진심 말이에요. 면접실이 조용해집니다.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있게 들려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따져보고 손익을 따진 후에 행동하죠. 회장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돈이었는데도 망설이지 않고 나를 도와주었어요.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회장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진짜 보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학벌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죠. 면접관들도 숙연한 표정이 됩니다. 회장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면접을 본 것뿐인데.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면접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책에 나온 정답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는 것이죠. 회장이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민수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을 보니 좋은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회장은 오히려 민수에게서 다른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무언가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면접실의 모든 사람이 집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나도 김민수 씨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청년이었죠.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어져 혼자였습니다. 서울에 와서 공사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방 한 칸 얻을 돈밖에 안 되었어요. 민수는 회장의 말을 들으며 놀랍니다. 지금의 위험 있는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몇 달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거리에서 떠돌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멀어집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 듯합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웠고 배고팠어요.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여성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자신도 어려워 보이는 처지였는데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핫팩을 사다 주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분이 건넨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희망 말입니다. 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이런 의미가 있었다니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거든요. 그 후로 열심히 일했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민수를 바라봅니다. 40년이 흘러 이렇게 회사를 키웠지만 그때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면접실이 숙연해집니다. 회장의 고백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제가 때때로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회장이 미소를 짓습니다. 김민수 씨는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전에 그 은혜를 갚아주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도와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재는 학벌이나 스펙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인성으로 판단해야 해요. 회장이 면접관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진심으로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다가갑니다. 민수도 긴장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김민수 씨, 회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회사가 진정으로 원하던 인재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꿈인가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봅니다. 아픕니다. 현실입니다. 정말인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 같은 인재를 놓칠 수는 없어요. 회장이 민수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려줍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깊숙이 인사를 합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면접관들도 박수를 칩니다. 이런 감동적인 면접은 처음 봤다는 표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가 진심 어린 다짐을 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회장이 따뜻하게 말합니다. 민수는 면접장을 나서면서도 아직 꿈인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계속 혼자 중얼거립니다. 합격이다. 정말 합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춥니다. 모든 것이 밝아 보입니다. 민수는 즉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면접 어땠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뭐라고? 정말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네, 정말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수도 덩달아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의 기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그 고생에 보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길가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따뜻해 보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꼭 안아주십니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구나.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모자가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걱정이 모두 씻어지는 순간입니다. 6개월 후,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 덕분에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고, 업무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나가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얼굴에 웃음도 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시간 있으면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는데. 네, 회장님.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가면 알게 될 거야. 회장과 함께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노숙인 쉼터였습니다. 민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 함께 하겠나? 회장의 제안에 민수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쉼터에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어 보였습니다. 민수와 회장은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며 민수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한 노인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고마워.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 그 말을 들으며 민수는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야? 정말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 나도 40년 전 받은 그 따뜻함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 당신도 받은 만큼 나누어 주면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구나. 우리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엄마가 자랑스럽다.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아니야. 그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이야.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길가에서 만난 노인에게 건넨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곳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하나, 도움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남을 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찾는 방법이 아닐까요?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친절, 조건 없는 따뜻함,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은 성심성의 있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원동력입니다.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